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기술 과목을 맡은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기술과 사회 변화입니다.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려나? 맨 첫 시간에 우리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기술이 왜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빨래 방망이부터 통돌이 세탁기, 드럼 세탁기, 의류청정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다리미에서 전기 다리미가 등장하고 그리고 스팀 다리미 등장하기까지 기술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생활도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을 통해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술 발달과 생활 변화입니다. 크게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회, 가정, 직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고 직업의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회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선수가 누군지 알까? 네, 맞아요.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자, 이 축구 경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구 경기가 보고 싶다 해서 그 나라를 꼭 가지 않아도 돼요. 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실시간 생중계로 내 침대 위에서 혹은 우리 집 거실에서 그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친구와 연락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핫도그를 먹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죠. 이처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 혹은 가족과 우리는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비행기를 타고가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축구 경기를 볼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렇게 세계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정말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는 거죠. 요게 바로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스마트 도시입니다. 이 스마트 도시는 설명을 읽어보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건설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건설 기술이 합쳐져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통신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 도시에 가로등이 있죠?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런데 그 고장난 걸 고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우리가 누군가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처리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도시가 도입이 되면은 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곧바로 관제센터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럼 가로등이 고장났다는 걸 바로 알고 고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은 비단 가로등에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도시를 이룬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고 스마트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 세 번째를 살펴볼게요. 바로 인간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지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면서부터 하늘로도 우리 활동 영역이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은 우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또 스마트 도시가 등장하며 인간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가정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정의 변화입니다. 바로 스마트 홈인데요. 유비쿼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핸드폰의 터치만으로도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스불을 올려놓고 갔을 때, 혹은 창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이럴 때 어떡하지? 창문 열어놓고 왔는데 빨래 다 젖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다면 이 스마트 홈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로 핸드폰의 조작만으로도 우리 집에 있는 창문을 닫게 만들 수 있고, 또 커튼을 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스불을 꺼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 홈이 등장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가정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바로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보여줬던 세탁기가 등장한 사진, 혹은 다리미가 등장한 사진 보여줬었죠. 세탁기를 예로 치면은 예전에는 그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서 세탁을 했어야 됐잖아. 그런데 세탁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세탁기가 세탁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튼만 누르고 세탁이 되는 동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 뭐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기계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취미 활동이나 휴식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가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플 본 적 있나요? 꼭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체크해주는 기능을 가진 어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집에서 간단하게 내 심박수를 측정하고 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격 의료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프에 보면 1975년까지만 해도 60대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60대는 완전 청춘이라고 하잖아. 자, 현대로 넘어가서 2015에서 2025 사이 정도를 보면 80대 정도로 예전보다 약 20년 가까이 수명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의 변화는 스마트 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거,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또 원격 의료 진단을 통해 평균 수명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변화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직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렇게 사과 과수원을 하는 농부이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입니다.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정비공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쓸 수도 있겠죠. 혹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자체의 다양성도 굉장히 늘어났겠죠. 자, 두 번째는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급속화됐다는 것인데요. 앞에 보면 하나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직업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라질 직업에는 번역가, 캐셔, 격리, 공장 근로자, 비서 이렇게 돼 있네. 첫 번째, 번역가를 보면 왜 번역가 사라질까요? 그쵸. 번역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언어를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는 걸 번역해주는 기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캐셔 한번 볼게요. 캐셔는 왜 없어질까요? 네, 맞아요. 요즘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셀프 계산대라고 해서 자기가 산 물건을 자기가 계산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바코드를 찍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살아남을 직업을 한번 살펴볼까? 1위 연예인, 작가, 영화감독, 화가, 조각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뭔가 창조하는 직업들이에요. 창의성이 필요한 거지. 선생님 생각에는 이러한 직업들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대체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아무래도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 발달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 발달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들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기술이 발달하면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발달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술 발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